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 응용 전공에 재학 중인 서정혁입니다. 네, 이번에는 반도체 피인접합 다이오드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드릴 목차로는 먼저 첫 번째는 피인접합 전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갭 구조, 두 번째는 피인접합 후 전자와 전공의 이동 과정, 세 번째는 피인접합 후 공간 전화 영역과 그리고 고갈 영역의 생성, 그리고 네 번째는 피인 접합 후 내부 전위의 생성,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인 접합 고갈 지역의 전개와 그리고 전위 계산 방법, 그리고 여섯 번째는 피인 접합 고갈 영역의 그 폭 계산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피인 접합 고갈 영역의 커피시턴스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먼저 PN 접합 전의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갭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N 접합 전의 이제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갭 구조는 고체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실리콘 웨이퍼는 널리 사용되는 이제 반도체 소재로서 이제 크게 두 개의 에너지 밴드, 즉 전도대와 그리고 가전자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갭은 이제 약 1.12 일렉트론볼트로 구성되어 있고, PN 접합이 형성되기 전에는 실리콘 웨이퍼는 이제 순수한 상태이며 전체 웨이퍼가 N형이나 P형으로 한 가지로 이제 도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온 주입 시 이제 불순물을 주입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PN 접합이 형성되고 도핑된 웨이퍼는 전도대와 가전자대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동성을 갖게 됩니다. PN 접합이 형성되면 N형과 P형 그리고 실리콘 웨이퍼 간의 경계면에서 에너지 밴드 구조가 변경이 되는데 이는 정기적인 현상을 유발하며 정기적으로 활성화된 영역을 형성시킵니다. 네, PN 접합 전 이제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갭 구조는 순수한 실리콘의 구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실리콘 원자가 결합하여 형성하는 것을 이제 형성되는 결정 구조의 에너지, 전위, 준위 그리고 밴드 간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리콘의 결정 구조는 이제 다이아몬드 구조로 각 원자는 4개의 이오탄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공유 결합을 할 때 이제 불순물을 주입하기 전에 이제 순수한 상태의 이제 원자 구조이기 때문에 이 격자 구조는 이제 따로 변경되는 것이 없이 가장 안정화된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밴드 구조는 이제 PN 접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자공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응용에 이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 구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원자의 전자의 배치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리콘 웨이퍼는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원자 그 전자가 그 4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결종 구조, 방금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리콘 원자의 전자 배치는 먼저 1s2, 2s2, 2p6, 3s2, 3p2 이런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리콘 원자의 4개의 전자 중에서 이제 2개는 균형 상태에서 이제 1s와 2s 궤도에 있으며 나머지 2개의 전자는 2p 궤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파울리 베타울리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실리콘 원자가 결정 구조를 이룰 때 이런 전자 배치가 이제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리콘 웨이퍼의 전자 구조는 연속적인 에너지 준리를 가진 밴드 구조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전자대와 전도대 이렇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준위, 높은 준위, 뭐 중간 준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가전자대는 전자수가 가장 많은 밴드로 알고 있으면 되고 전도대는 전자수가 적은 밴드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전자대와 전도대의 에너지 갭에는 이제 에너지 밴드 갭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4개의 전자를 가진 실리콘 원자의 전자 배치에 의해 결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N 접합에서는 P타입과 N타입 웨이퍼의 밴드 갭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와 전공이 PN 접합에 결합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PN 접합 후 이제 전자와 전공의 이동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N 접합은 P타입 실리콘 웨이퍼 그리고 N타입 실리콘 웨이퍼를 이제 접합하여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P타입 실리콘은 전공이 되게 많은 상태고 N타입 실리콘은 전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PN 접합 후에는 전공과 전자가 이제 접합하게 되어 이제 전자 전공 쌍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이동 과정이 발생합니다. 먼저 처음으로 전공과 전자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P타입 실리콘에서는 양공이 N타입 실리콘으로 이제 전공, 양공을 전공이라 하죠. 전공이 이제 N타입 실리콘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는 전공의 정기적인 기여도가 되게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N타입 실리콘에서는 전자가 P타입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는 반대로 이제 전자의 정기적인 기여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전공과 전자는 이제 에너지 밴드 갭의 크기와 방향성에 따라 이제 이동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자 그리고 전공 쌍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양공이 N타입 실리콘에서 이제 자유전자와 결합하여 전자 전공 쌍을 형성합니다. 전자 전공 쌍은 서로 상반된 전하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인 이제 드리프트, 즉 표동 현상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표동 현상입니다. 드리프트 현상이고 이 전자 전공 쌍은 이제 전기장에 의해 드리프트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드리프트 현상은 전자 전공 쌍이 서로 이동하면서 이제 정기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 전공 쌍의 이동으로 인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이제 PN 접합 후 전자 전공의 이동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 현상은 이제 반도체 소자의 동작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PN 접합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타입 실리콘 그리고 N타입 실리콘을 접합하여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이렇게 접합했을 때 P타입 실리콘과 N타입 실리콘 각각의 전하 밀도, 그 전하량을 뜻하죠. 전하량이 서로 상쇄되면서 PN 접합 영역에는 더 이상 이제 전하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PN 접합 영역에서는 전공과 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밀도로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양공과 전자, 전공과 전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그 쌍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전자 전공 쌍은 서로 상반된 전하를 가지므로 정기적인 드리프트 현상을 일으키고 이 쌍이 이동하면서 이 드리프트를 일으키는데 이때 이제 생성 자체가 이제 에너지 밴드갭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이때 이제 PN 접합 영역에서 전공과 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 쌍이 형성되고 이 쌍이 이제 드리프트 현상으로 인해서 상쇄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산에 의해서 서로
이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이제 P타입과 N타입의 실리콘이 접합하여 만든 소자인데, 이때 PN 접합 영역에서는 전자 전공쌍이 형성되면서 이제 각각 N타입과 P타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이동으로 인해서 이제 PN 접합 영역에서 정기적인 저항이 형성되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또한 PN 접합 영역에서는 그 전자와 전공이 이제 재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재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전자와 전공이 이제 서로 상호 파괴되면서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제 광발전 소자에서 이용되어 광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반도체 소자 동작의 그 원리에 영향을 되게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트랜지스터에는 정기적으로 제어 가능한 전극을 사용하여서 이제 전자의 이동을 제어하고 전류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PN 접합에서 이제 전자와 전공의 쌍의 생성과 이제 그 이동이 트랜지스터의 작동 원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네, 이제 PN 접합 후 네, 공간 전화 영역과 고가일 영역이 생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PN 접합 전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전공, 그리고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전자임을 알 수 있죠. P형 반도체는 전자의 밀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고, N형 반도체는 전자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이제 접합을 하게 됐을 때 두 반도체의 전자 밀도가 같아지려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P형 반도체는 그 전공은 이제 N형 반도체로, 전자는 P형 반도체로 이제 확산되고, 여기서 P형 반도체에 있는 전공을 acceptor라고 하고, N형 반도체에 있는 전공 전자를 이제 donation이라고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전공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N형 반도체의 전자가 P형 반도체로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N형 반도체에 있는 전공이 발생하고, P형 반도체에 있는 전공은 전자로 채워지면서 중성이 되면서 이제 P형 반도체의 전공이 이제 줄어들게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P형 반도체에 있는 전공이 이제 N형 반도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전자 이동은 이제 전자 이동으로 인해서 이제 확산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전자와 전공이 이동하면서 접합면이 이제 변화를 띠게 되고, 이 따라서 전기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력과 이제 확산하려는 힘이 같아지는 그 시점까지 전자와 전공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두 힘이 평형을 이루었을 때 이제 전자와 전공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와 전공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전자와 전공이 이제 재결합을 하게 되는데, 정기적인 중성 영역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캐리어 영역, 캐리어가 없는 네, 영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이제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흔히 공핍 영역이라고 네,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 전하만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공간 전하 영역이라고 부르고, 이를 줄여서 SCR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PN 접합에서는 이제 공핍 영역과 이제 공간 전하 영역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공핍 영역은 이제 무료 전화 캐리어가 없는 PN 접합 주변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이제 P형과 N형 반도체가 이제 전자와 전공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모이면 이제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이제 접합부를 가로질러 P형 반도체로 확산되고, 이제 P형 반도체의 전공은 이제 접합부를 가로질러서 N형 반도체로 확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와 전공이 이제 접합점을 가로질러 이동하면 이제 서로 대결합하여 전하 캐리어가 고갈대 영역을 생성하는데, 이 공핍 영역에는 전하 캐리어가 접점을 가로질러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장이 있습니다. 반면 공간 전하 영역은 이온이
이제 pn 접합 계면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생성되는데, 전자가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이제 접합점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 N형 반도체에 양전하를 띤 이온은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공이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접합점을 가로질러 이동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P형 반도체에 음전하를 띤 이온은 따로 남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온은 전하 캐리어가 접점을 가로질러 더 이상 이제 확산되는 것을 반대하는 전기장이 생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공간 전하 영역은 이제 고갈 영역을 넘어 확장되며 이제 이온의 불균형으로 인해 순전하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공핍 영역과 공간 전하 영역의 생성은 이제 pn 접합에서 잠재적 장벽의 형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벽은 외부 전압이 없는 상태에서 전하 캐리어가 접점을 통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잠재적 장벽의 크기는 이제 사용된 재료의 도핑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리콘의 pn 접합부에서 전이 장벽은 일반적으로 약 0.7V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pn 접합 후 이제 내부 전이 형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n 접합은 이제 p-타입과 n-타입 반도체로 이제 그 재료 사이 이제 접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결정의 한쪽 면에 이제 구멍 이제 전공의 수를 증가시키는 불순물을 통하여 P형 이제 물질을 만들고, 다른 쪽면에 이제 전자의 수를 이제 증가시키는 불순물을 도핑하여 이제 N형 물질을 생성함으로써 이제 그 접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반도체가 이제 접촉하게 되면 이제 접합 부위 근처의 영역은 이동 전하 캐리어가 고갈되어 이제 내장된 전기장이 생성됩니다. 이 필드는 이제 전하 캐리어의 분리를 하여 이제 접점 전체에 전이차를 생성하며 이를 내부 전이라고 합니다. pn 접합 후 내부 전이가 형성되는 것은 두 영역에서 전하 운반체의 화학적 전이 차이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P타입 재료에서 이제 P타입 재료에서 이제 가전자대는 이제 부분적으로 그 홀, 네, 전공으로 채워진 반면 이제 전도대는 이제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N형 물질에서는 전도대가 이제 부분적으로 전자가 채워져 있고 가전자대는 비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N형 물질에서 이제 P형 물질로 확산되어 이제 양전하를 띤 이온을 남기는데, 마찬가지로 홀은 이제 P형 물질에서 N형 물질로 확산되어 음이온을 남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동식 전하 캐리어가 고갈되고 이제 내장된 전기장이 있는 분기점 근처에 영역을 만듭니다. 전기장은 전하 캐리어가 접점을 가로질러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반대하여 이제 전류를 흐름의 그 장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 장벽을 이제 내부 전이 장벽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내부 전이 형성은 이제 pn 접합의 이제 전후에 이제 P형과 N형 물질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고려하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P타입 재료에서 이제 원자가 밴드, 즉 이제 가전자대는 부분적으로 이제 전공이 채워진 반면 전도대는 비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페르미 수준은 이제 원자가 밴드, 그 가전자대에 더 가까이 놓여 있고, 이는 이제 가전자대에서 홀을 찾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N형 물질에서는 전도대가 부분적으로 이제 전자가 더 채워져 있고, 페르미 준위가 이제 가전자대보다 전도대에 더 가까이 놓여 있어서 전도대에서 전자를 찾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Pn 접합이 형성되면 그림과 같이 이제 N타입 물질 전자가 P타입 물질로 확산되고, P타입 물질 전공이 이제 N타입 물질로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형 물질로부터 P형 물질로 전자가 확산되면 이제 고갈 영역이 형성됩니다. 고갈 영역에는 즉 전화 캐리어가 접점을 가로질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내장 전기장이 있습니다. 이 전기장은 접점을 가로지르는 내부 전위를 발생시키며 이 내부 전위를 이제 내부 전위 장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부 전위는 이제 접합을 통해 전화 캐리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P측에는 음전화, 그리고 N측에는 양전화가 누적이 됩니다. 이 전화 분리에 의해서 생성된 전이차는 이제 전화 캐리어 수가 확산을 방해하고 전류 흐름에 장애물을 만들게 됩니다. 내장 전이 크기는 도핑 수준의 고갈 영역의 폭을 포함하여 이제 P형 및 N형의 물질의 특성에 따라 이제 달라집니다. 고갈 영역의 폭 그리고 도핑 수준과 접합부를 가로지르는 인가 전압에 따라 이제 달라짐을 알 수 있고 이제 그 접점에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이 인가되면 전이 장벽이 감소하고 반대로 이제 역바이어스 전압이 인가되면 전이 장벽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PN 접합, 이제 공핍, 네, 공간 전화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때의 그 전개와 전이 계산 방법입니다. 먼저 PN 접합의 공간 전화의 전개란 이제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죠. 네, 이제 P형과 N형 반도체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이제 전기장을 뜻합니다. PN 접합의 이제 공간 전화는 이때 이제 P-타입 반도체와 N-타입 반도체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양선자와 전자가 재결합하면서 이때 고갈 영역이죠. 네, 중선자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P형 반도체와 이제 N형 반도체의 도핑으로 인해 불균일한 전압 분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자와 전자의 밀도가 다른 영역이 형성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전자와 이제 전공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이때 전기장의 크기는 전압 분포의 불균일성과 밀도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개는 이러한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매개 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개는 P타입 반도체에서 이제 N타입 반도체로 방향으로 이제 음의 전기장을 가지며 반대로 N타입 반도체에서 P타입 반도체의 방향으로 이제 양의 전기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전기장은 이제 전자와 이제 전공 이동을 제어하면서 이제 PN 접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전기적 현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전개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PN 접합의 내부 전이차를 구합니다. 이는 PN 접합에 가해진 외부 전이를 의해 형성되며 일반적으로는 이제 P 쪽의 페르미 레벨과 N 쪽의 페르미 레벨의 차이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제 내부 전이 차를 이용하여 P형 쪽과 이제 N형 쪽의 불순물 농도, 즉 도너 그리고 억세터의 농도를 고려하여 이제 고갈 영역의 너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내부 전이차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갈 영역의 전개는 두께가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이 계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PN 접합 양단에 이제 전압을 인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접합은 이제 페르미 에너지 준위가 시스템 전체 영역에서 일정한 열평역에 있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열평형에 있는 PN 접합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면 전도대 및 가전자대 에너지는 공간 전화 영역을 통과할 때 이제 P형과 N형역 간의 이제 페르미 에너지
변화에 대한 전도대 그리고 가전다대의 상대적 위치 때문에 이제 그 밴드가 휘어지게 됩니다. N역의 전도대에 있는 전자는 P형역을 이 전도대로 이동하려고 할 때 이제 전위 장벽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때 그 전위 장벽을 이제 내부 정위 장벽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전위 장벽은 N영역에 있는 다수 캐리어 전자와 P영역에 있는 소수 캐리어 N영역에 있는 다수 캐리어 네, 전자 P영역에 있는 소수 캐리어 전자 사이에 그 평형을 유지시키고 또한 이제 P영역에 있는 다수 캐리어 전공과 N영역에 있는 소수 캐리어 전공 간에 이제 P형 그 평형을 네, 유지시키게 됩니다. 진성 페르미 주니는 이제 접합 전체에 걸쳐서 이제 전도대 끝에서부터 등거리으로 이제 그 페르미 주니 사이 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의 계산 방법은 이 위에 있는 식과 같습니다. 네, 전이정벽. 네. 그리고 여기 N0 식을 보면 이제 NI와 EFI는 각각 진성 캐리어 농도 그리고 진성 페르미 에너지를 나타냄을 알 수 있고 이제 N0의 E파이 FN 이 식은 이제 N영역에서 이제 양변을 이제 자연대소를 취하고 이제 N0는 ND 두고 전위에 대해서 풀면 네, 밑에 있는 이 E파이 FN에 관한 식을 알 수 있습니다. P형력도 마찬가지로 N형력과 똑같이 이 위에 두 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부 전위 장벽에 대한 식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 이 빨갛게 된 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PN 접합, 네, 이 고갈 영역의 이제 폭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N 접합 증착 영역은 이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그리고 뭐 태양전지, 뭐 이런 반도체 장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PN 접합의 영역의 폭은 이러한 장치 성능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PN 접합 영역은 이때 폭은 이제 위드스라 합니다. 이 위드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양한 이론적 모델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폭은 이제 그 소수 캐리어들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어 자유전압 캐리어들이 농도가 감소하는 이제 PN 접합 근처의 영역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폭은 PN 접합부에 이제 존재하는 무전화 영역의 폭을 말합니다. PN 접합부는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만나 지점을 의미하며 이 지점에서 전자와 전공이 재결합하면서 무전화 영역이 발생한 것입니다. D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부족하고 N형 반도체에는 전공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PN 접합부에서는 P형 반도체 쪽에서 이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제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전화 중성이 이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동이 일어나는 영역 크기가 이제 그 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폭은 이제 전압이 가해지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자와 전공의 이동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 폭도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PN 접합부의 그 폭은 전압에 따라 변화하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반도체 소자의 동작을 이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폭은 소수 캐리어의 확산과 접합 부의 반합 불균형에 의해 생성된 전기장 사이 균형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기장은 이제 P형과 N형역의 사이의 페르미 준위 수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폭은 이제 고갈 근살을 이용하여 이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이제 고갈 영역에서 이제 자유전화 캐리어의 농도가 도펀트 농도에 비해 매우 작아 이제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가정하에서 고갈 영역의 폭은 네, 다음과 같이 이제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엔 접합 이 공필 명령의 이제 커피시턴스 계산 방법에 대해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핍 영역은 이제 공간 전화 영역을 뜻하며 이제 커피시턴스란 이제 커피시터가 전하를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호는 C, 그리고 단위는 F, 이제 페럿이며 이제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하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양을 뜻합니다. 네, 커피시턴스의 공식은 이 위와 같이 이런 이제 C는 얼분의 Q, 파이임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이제 D는 이제 미분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 커피시터에 축적된 전하를 Q 그리고 인가된 전압을 V로 가면 이제 1F의 커피시턴스는 1V 이제 1V 이제 그러니까 1페럿의 커피시턴스는 1V의 전압을 커피시터에 인가했을 때 1클롬의 전하를 두 평행한 이제 평행판 사이에 축적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압 V와 전하량 Q는 비례하고 전압 V가 클수록 더 많은 전하량 Q가 배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전압 V가 동일할 때 커피시턴스 C가 클수록 더 많은 전하가 배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맨 왼쪽 위의 그림은 이제 커피시터를 나타낸 모형도로 이제 두 개의 판 사이에 유전체를 넣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두 개의 판에 VC의 전압을 인가하면 유전체에는 Q만큼의 전하량이 저장됩니다. 그 옆에 오른쪽 그림은 이제 전기장 속에서의 유전체의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 유전체 내 전기 쌍극계가 정렬되면서 표면에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때 유전체가 얼마나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물질의 특성을 유전율, 네,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네, 유전율이라고 하고 이 유전율이 높을수록 해당 커피시터가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pn 접합 시 접합면을 따라서 이제 자유전자와 전공의 전하 캐리어가 사라진 공핍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공핍증 내에는 이제 도너와 액셉터 원자들은 이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P형 반도체의 공핍증은 마이너스, N형 반도체의 공핍증은 플러스극으로 이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핍증은 유전체의 역할을 캐리어가 남아있는 P형 그리고 N형 반도체의 영역은 도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계산 접합에서는 커피시턴스의 계산 중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 BVR의 증가는 N영역에서는 이제 양전압 그리고 P영역에서는 음전압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피시턴스 값은 이 C 프라임 값이고 이제 이를 계산하면 W분의 이필론 S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방 접합입니다. 일방 접합은 이제 이 커피시턴스는 이제 C'은 이제 근사한다고 할 수 있죠. 네, 이 밑에 있는 식이고 그리고 일방 접합에서의 공핍증 커피시터스는 이제 적게 도핑된 영역 내부에서의 도핑 농도의 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사접합입니다. 이 경사접합에서의 커피시턴스 값은 밑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계단형 접합에서의 접합 커피시턴스도 이제 밑에 C'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PN 접합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